워라 마이스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 소송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의 과정을 좀 공유하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 이런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항상 저 영상을 찍을 때 진짜 도움되지 않는 거는 앞으로 안 찍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 대한 영상미는 모르겠지만 영상 자체에 대한 콘텐츠는 정말 엑기스 있고, 정말 여러분들께 제 실경험을 가지고 찍었던 영상들, 실경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한 수강생으로부터 고소를 받아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한 내용들이 오늘 시흥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어요. 제목은 수사결과 통지서 피의자 불송치, 법수일시 2023년 8월 10일,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일 2023년 12월 7일, 결정 종료 불송치, 혐의 없음. 혐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은 사이버 수사팀 담당 팀장. 좋아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뭐냐를 봤더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귀화와 관련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피의 사건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하였기에 수사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자,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고소장이 제가 프린트 해보니까 이게 앞뒤면으로 여러 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는 불송치 됐고 혐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나누냐, 그냥 살다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와요. 이런 공격들이 와요. 근데 이거를 아주 두려워하거나 아주 이걸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만큼 얻어야 되는데, 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핸들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이만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부자들을 그냥 비난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만큼 이런 사건들이 매년 휘말릴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 멘토 그랜카돈 같은 경우도 이런 사건들이 인생 살면서 총 3건에 휘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내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죄인이냐, 내가 과연 문제를 저질렀냐, 내가 과연 나쁜 사람인지, 내가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인지,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 내가 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당하다면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내가 당당하다면 끊임없이 싸워 볼 수도 있고, 왜냐면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기고 싸우고 이득을 취하는데 당당한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저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이래요. 저한테서 콜드콜 수강했던 고소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스강의 요청으로 콜드콜을 강조하를 수강했어요. 저한테. 제가 요청을 했대요. 어떤 요청을 했냐면 콜드콜 성공 사례를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게 됐대. 내 요청으로. 제 요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소했어요. 해당 인터뷰 영상이 아이스강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자 PCM 경제경영연구소는 저희 회사죠, 인쇄든 판매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상당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해당 인터뷰 영상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쇄든 판매원들 사이에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상당히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역으로 물어본다면 진짜 과연 이런 미라클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한술에 배부르고 뭔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입소문을 타면서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의문을 가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 아이스강 인쇄된 판매원으로부터 콜드콜 강의에 관한 문의 연락이 많이 오자 고소인에게, 즉 과거 제 제자고 제 수강생이었죠? 제 수강생에게 그들과 통화하여, 그러니까 문의 온 사람들에게 통화하여 PCM 경제경영연구소를 잘 설명하고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제가 소개해달라고. 이게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강생들에게 리뷰를 써주세요, 소개를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제가 제 입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예전에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 결제도 하고 나면 리뷰 같은 걸 뭐 쓰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리뷰를 쓰는 거에 있어서 다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썼지 제가 어느 한 번 강요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어느 누구한테 코칭하고 1대1 코칭이든 줌에서 코칭하든 제 인강이든 단 한 번도 소개해 주세요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네. 왜냐면 코칭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소개해 주세요에 집중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욕심이 적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망과 욕심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망은 하나의 꿈이고 비전이고 방향성이고 내가 생각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야망이 있다고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차 한 대 없고요. 그냥 진짜 침대가 있어도 바닥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되게 멋있고 뽀대나는 건 좋아하는데 그게 내적인 이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추구했지 외적인 이면을 많이 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다면 아마 소개를 많이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저는 왠지 저의 매출과 제가 그 현 상태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만족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본능은 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말아야지를 자꾸 세뇌를 할 뿐이지 사실상 저는 만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소개해달라 이런 표현을 저는 안 써요. 그리고 나는 내가 너무 멋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소개한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렇게 적었잖아요. PCM 경제경영연구소를 잘 설명하고 소개해달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소개해달라. 고소인은 소개로 약 28명 정도의 인쇄된 판매원을 콜드콜 강좌를 신청하였고 아이스강은 고소인에게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고소장을 보면 사람이 참 이거를 말을 바꾸면서 심지어 이 고소장에 이게 됐다는 건 이게 증거 자료거든요. 역으로 이게 약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약점이 확실하게 잡힌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닌 거를 썼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증명했기 때문에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잖아요. 수사팀이. 네. 고소인의 소개로 28명 정도. 이 사람이 28명을 소개해줬다고요? 저한테? 이제는 판매원 콜드콜 강좌를 신청했대요. 네. 그래서 소중히 커미션을 지급했대요. 이게 말이 진짜 아가 다르. 한국어는 진짜 아가 다르, 어가 다른데 이렇게 적으면 이 고소 내용만 보면 내가 개새끼야. 와. 봐봐요. 고소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는 28명 정도 인쇄된 판매원을 고소인한테 소개받은 거 아니에요. 네. 아시다시피 소개해달라 얘기도 안 했고요. 그리고 28명 정도 제 속에 아직도 이 제 수강생이랑 이렇게 카톡 주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지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저는 제 배우자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보여줘요. 심지어 그거를 다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인증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저는 제 정체성을 투명하게 까놓고 오픈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나 사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지금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있다. 날 도와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그 말은 즉 내 말보다는 내 정체성. 그 사람하고 내 사이에 서로 오고 간 카톡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위조를 하고 막 이렇게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28명 정도의 인쇄된 판매원들이 28명만 있었겠어요. 훨씬 더 많았겠죠. 제 수강생들이. 근데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소인하고 연결된 거는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전 제 수강생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떤 스텝을 밟고 그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이 올라올 때마다 실험을 해요. 이 사람이 이 단계에서는 요 정도 대한 어떤 자질 있고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를 줘야지. 요 정도 올라오면 또 요거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분이 사실은 인쇄덤을 통해서 잘 안 풀렸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찍어. 잘 안 풀렸어. 근데 제가 언제 풀리게 만들었냐면 유튜브를 찍는 동시에
그리고 콜드콜에서도 매출을 많이 못 올렸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 제자 중에 연정민 PD 같은 경우는 뭐 콜드콜을 가지고 막 억 단위로 매출을 올렸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 겨우 뭐 몇십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매출 올리고 콜드콜은 하나의 툴로 훈련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매출 올리고 내가 인정한 사람들은 연정민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콜드콜로 잘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클로징하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자가 바로 확신자를 이끄는 거거든요. 근데 한 자영업자를 방문하면서 콜드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확신이 있었을까? 클로징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분을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제가 1대1로 코칭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1대1로 뭐 코칭을 거의 그냥 한 번 통화하면 막 60분씩 통화하는 거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천안 뭐 다 왔다 갔다 이런 다닐 때 막 버스 터미널 타기 전에 막 전화도 하고 버스에 타서도 전화하고 왜 시시콜콜 전화가 오니까 그때 또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였거든요. 근데 연애를 막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밀고 막 전화 통화도 해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나름 열심히 하니까 제가 과거에 콜드콜을 했던 DB가 있었어요. 그 DB를 주고 한번 이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해서 내가 했던 방식, 나는 내가 못했던 거는 내가 못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했던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수강생들을 콜드콜해서 영입을 했을 때 그 방식으로 너가 한번 PCM이라고 하는 상품을 한번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전화해서 브리핑 한번 해봐라 라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절이 나오면 그 거절을 어떻게 핸들하고 그거를 계속 제가 코칭을 해줬던 거예요.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그렇게 되다가 사실 클로징이 또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콜드콜을 웜콜, 핫콜로 만들어야 되는데 콜드콜 자체에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인셀더 많은 사람인데 이제 인셀더 많은 사람들 또한 저한테 문의가 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콜드콜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콜드콜에 관한 이런 문의건이 오는데 대신 이런 게 있었어요. 인셀더 판매원들이 또 본부가 나눠지나 봐요. 근데 그 본부에서 이 사람의 본부는 어쨌든 뭐 A 본부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본부는 뭐 B 본부가 있고 뭐 C 본부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그래도 첫 번째 제자잖아요. 인셀덤 안에서는. 그래서 다른 본부에서도 연락이 오고 같은 본부에서도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연락 오는 사람들을 내가 전화를 해서 브리핑해서 받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대. 불편한 게 무슨 말이냐? 같은 본부든 다른 본부든 어쨌든 같이 제 콜드콜 수강을 하면 불편하대. 그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니까 뭔가 있나 봐요. 그런 그 사이에 뭔가 그 경쟁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 첫 번째 제 인셀덤에서 수강했던 이분 제 지금 고소인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들어온 사람들한테 네가 브리핑하고 네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을 걸러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자, 포인트는 여기에선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PCM 경제경영공소를 잘 설명하고 소개해달라고 요청. 전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왜냐면 이 사람은 인맥도 없고 말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뭐 그냥 돈을 잘 못 벌어봤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못 벌면 별 인맥도 쓸만한 인맥이 없어요. 왜냐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너 잘 되니까 뭘 들어 했을 때 나 PCM 듣는다 해서 소개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럼 내 입장에서 소개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쓸데없는 비효율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소개해달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대요. 이거부터 이게 이 자체가 불송치 될 만하네 이거. 혐의가 없을 만하네 이거. 아니,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가 증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증거를 만들면 돼. 누구한테 만들겠어요? 사람이 내 수강생들 얼마나 많은데 그 수강생들 중에 내가 만약 잘못 살았다면 증거를 못 만들겠죠. 왜냐면 수강생들을 다 막 사기치고 막 그렇게 대했다면 근데 제 수강생들 중에 제 편을 드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허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행히 통화 녹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겠다는 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다행히. 그래서 어쨌든 불송치됐고 혐의 없음으로 판정됐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왜 이런 내용을 찍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거기까지 나눌 거예요 오늘. 자, 어쨌든 이 28명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28명도 넘어요. 예. 어쨌든 뭐 연결되고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고소인의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제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 제 책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보고 나 이 사람한테서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전화 온 사람들 중에 제가 인셀덤이라고 하는 소속이 어디야 회사가 어디에 인셀덤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사람이 제 첫 번째 제자다 보니까 인셀덤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불편해하니까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주니까 난 이 사람이 알아서 걸려서 들어오면 되겠다. 그러면 불편한 게 아주 효율적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난 내 수강생을 불편하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셀덤이라는 얘기를 나오면 내가 명단을 줘요. 근데 그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 그 전에도 명단을 줬다고 했죠. 콜드콜 했던 명단. 콜드콜 했던 명단을 줬을 때 매출이 나왔다고 했어요? 안 나왔다 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전에는. 근데 왜 인셀덤에 대해서 나 유튜브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알스강 PCM 문의를 한 사람들을 이 사람한테 줬을 때 왜 매출이 나왔을까? 왜 이 사람 얘기처럼 소개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28명 정도의 인셀덤 판매원 콜드콜 강좌를 신청했대요. 자기 소개로, 자기 덕분에. 이게 말이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강은 고소인에게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했다. 커미션 지급한 건 맞아요. 커미션을 지급한 건 맞는데 소개해줘가지고 커미션 지급한 건 아니죠. 네. 무슨 얘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소개해줘서 와 인셀덤 판매원들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데 콜드콜 성공권에 관해서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는데 와 사람들이 막 문의가 막 때처럼 문의가 오는 거야. 근데 그 문의건에서 내가 또 소개를 해달라 때 그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28명 정도가 이 고소인의 소개로 인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과연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이 고소인, 이 제자를 이 수강생을 아직 돈맛을 못 본 이 수강생을 콜드콜도 할 줄 모르는데 나름 콜드콜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상의 믿음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소에게 어떤 커미션을 통장에 꽂히게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 브리핑하고 상담을 해서 매출을 올려서 이렇게 고소장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자기가 소개해서 28명 정도의 인쇄된 판매원들을 콜드콜 강좌를 신청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생각을 실제로 갖게 아이스강이 만들어졌을까?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주 다르죠. 네. 첫 번째는 아이스강이라는 한 사람이 소개해달라고 해서 28명 정도의 인쇄된 판매원들 콜드콜 강좌로 신청해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스강이 너무 감사해서 소정의 커미션을 지급했다. 이렇게 하나 받아들이는 거랑 하나는 아이스강이 코칭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잘 알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단순히 전략이 아니고 단순히 동기부여가 아니라 실제로 상담건에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어온 상담건이 익혀서 들어온 고기를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다시 내가 익힌 필요가 없이 이렇게 들어온 명단을 이 고소인에게 이 제 수강생에게 줘서 PCM 너가 한번 매출을 내가 아이스강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멘트를 치고 그대로 반론 처리를 해서 너가 한번 상담을 해서 이 콜드콜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강 한번 신청하도록 네가 한번 역할을 해봐라 해서 그 기회를 줬을까?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하나는 봐봐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의 콜드콜 이런 광저가 있으니 너가 제발 밖에 나가서 소개 좀 해줘. 내가 괜찮잖아. 좀 소개해줘. 이렇게 해서 진짜 소개로 28명이 들어오는 거랑 어차피 들어올 사람인데 어차피 아이스강이 상담해도 다 들어올 사람인데 어차피 아이스강을 한테 어때요? 타겟에서 저한테 문의건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의건에 있는 사람을 너가 같은 본부에 다른 본부에 어쨌든 인셀덤 안에서 이상한 판매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불편하다고 그 전에 나랑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가운데서 다 걸려내면 어떻겠냐라는 목적과 그리고 아이스강의 진짜 깊은 마음에서는
내가 어차피 상담하는 건 내가 클로징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렇지만 클로징 못 해봤던 사람이 전화해서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전화로 클로징해서 상담권을 자기가 상담해서 진짜 자기 능력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클로징해서 상담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 이런 경험을 해보게 기회를 주는 거. 이 두 가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고소장을 보면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와, 고소장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일단 지금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지만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밖에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저는 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오해받을 요소가 되게 많아요.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고소인은 PCM 경제경영소 수강생일 뿐 직원도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소정의 커미션이든 많은 커미션이든 제 입장에서는 30%를 지급했으면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봐봐요. 거기에 10% 제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뭐 30%를 아예 그렇게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커미션을 주고, 그럼 40% 때문에 60%란 말이에요. 60% 안에서 다시 제 교육에 재투자하고 하면 제가 실제로 받는 수익이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땐 처음에 초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초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돈을 못 벌었던 시기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메꾸고 하는, 사실 돈이 30%라고 하면 말이 30%지 30% 주는 게 과연 이 키워드 여기 소정의 커미션으로 적을 만큼 소정이었을까? 자, 고소인은 PCM 경제경영연구소 수강생일 뿐 직원도 아니었대요. 이것도 아가 다르고 오가 다르요. 수강생일 뿐 직원도 아니었는데 직원의 역할은 했잖아요. 근데 딱 이런 상황이 오면 어때요? 나를 소송하고 나를 고소할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여기 글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고소인은 PCM 경제연구소의 수강생일 뿐 직원도 아니었대요. 네. 와, 직원의 역할을 해가지고 또 수강생일 뿐, 그러면 왜 소정의 커미션을 받고 왜 30% 정도 커미션을 받았냐 이거죠. 본인 또 이렇게 쓰잖아요. 수강생일 뿐 직원이 아니었대요. 근데 직원의 형세를 했는데 거기 혜택은 호주머니에 돈을 받아놓고 또 이제는 수강생이면 어때요? 오히려 진짜 소개라고 순수한 마음이면 그 돈을 받지 말아야겠죠. 아니에요, 대표님. 혹은 내가 계속 줘도 그 돈을 다시 뭐 역으로 뭐 그 돈만큼의 뭐 가치를 다른 식으로 저한테 되돌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소장으로 되돌려줬네요. 네. 고소인의 본업인 인쇄돈 판매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본업 인쇄돈 판매가 이 사람의 본업이 맞죠. 근데 그 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2022년 7월 아이스강에게 콜드콜 수강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랑 함께 평생 가겠다, 의미 있는 관계로 계속 지속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은 언제고, 또 고소장에서는 또 이렇게 쓰네요. 콜드콜 수강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판매일에 전념하고 싶은 마음에, 전념을 그동안에 늘 해왔어요. 근데 봐봐요. 판매일에 전념 안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러자 아이스강은 다른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소위 먹튀했다며 앙심을 품고 고소인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기 시작했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쭉 다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다? 범죄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혐의 없음 결정하였대. 왜? 증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저를 밟으려고 짓밟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소송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운 거 있어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나누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은 소송을 평생 안 겪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고 또 특히 이런 지적 자산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는 소송권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좋은 거는 자꾸 가짜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왔다 갔다.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 얘기 지극히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주관적으로 자기의 어떤 옳은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수사가 진행됐고 거기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나왔긴 하지만 참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거를 느꼈어요. 항상 우리 중국말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웨이지, 예. 웨이가 위기란 뜻이잖아요. 위험하다. 지, 기회란 뜻이거든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 나도 살면서 위기라는 거를 맞이해 본 적이 있냐? 위기라는 걸 맞이해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건 열심히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위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를 진짜 기회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위기가 오면 사실 되게 짜릿해요. 왜냐면 위기가 오면 제 창의력이 딱 반짝하거든요. 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봐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위기든 상관없이 사실 소송권이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회사를 아예 없앨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가 위기인 거예요. 근데 진짜 소송권 하나가 한 회사를 없앤다라고 할 정도면 그 회사는 얼마나 프레지라고 나약한 회사겠어요. 그 당연히 망해야 되고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저도 제 PCM 이런 콜드콜 교육 과정이라는 이런 것들이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사건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럼 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위기가 기회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소송권이 딱 소송 메일이 딱 왔을 때 드는 생각은 다른 건 다 두려운 게 없는데 제일 두려웠던 건 딱 이거였어요. 만약에 사람 모르잖아요. 만약에 내가 진짜 명예훼손이든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건 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인정이 됐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서류를 만들어 보니까 거기에 경찰서 뭐 무죄 뭐 이런 어떤 무혐의 이런 제 과거 배경에 대한 그걸 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런 소송권에 휘말리면 비자를 잘 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미국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차질이 생기면 제가 2014년도부터 제 멘토를 따랐던 그 멘토를 이 사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내가 미국을 가는 거에 있어서 9년이 아니라 앞으로 더 몇 년을 더 기다려서 가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소송권이 딱 들어오자마자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빨리 미국에 비자를 만들어서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미국을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송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오면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실 미국에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미국 한번 이 투어가 제 비전에 대한 방향에 있어서 더 확고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재해석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속으로는 이 사람한테 오히려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게 관점이 있으면 이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항상 이런 위기, 사실 나를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칼이에요. 칼질한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제 수강생들 중에 이렇게 칼질을 진짜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외에 그 1000명 넘는 수강생들 중에 내용 증명 정도 보내준 사람은 있었지만 칼질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네. 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순하게 생기고 그런데 저 사람은 모르겠더라고, 오히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감사한 이유는 내가 감사하게 만든 거죠. 왜? 저는 저를 믿거든요. 예, 무엇보다 제 안에 내재된 저희 하나님 믿어요. 저는 누구도 섬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이스강을 사랑한다. 이거를 난 지극히 믿고 있어요. 봐봐요. 혐의도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 혐의 없음을 딱 나오는데 내가 다시 회개하게 되더라고. 혹시라도 이게 뭐 범죄에 뭔가 여기에 뭔가 소송권에 걸렸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 나 믿지 못하냐? 약간 이런 목소리를 들려요. 너 결국 혐의 없잖아. 너 미국에 나중에 가도록 다 길이 열려져 있다면서. 예.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혐의 없음을 내가 미리 확신했다면, 예. 진짜 100% 믿고 기다렸다면 사실 혐의 없음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에 나온 결과처럼.
근데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내가 이게 판정이 사람 일을 모르잖아. 혹시라도 안 내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 하나 때문에 미국을 먼저 간 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을 뿐이지. 오히려 그게 저한테 감사하면서도 또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내가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어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본적으로 홍수가 배를 저어야 될 거 아니야. 젓는 건 하나님 대신 해주는 건 아니거든.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하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 소송권 하나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제 수강생들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수강생들은 제보가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줬던 제 주변에 제 진짜 편을 봤을 때 실제로 감동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소송권에 휘말렸을 때 그걸 나서서 증언해주고 증거자를 대주고 그런 걸 해주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깊은 관계가 아니면 웬만한 귀찮아 혹시 나한테 오히려 뭐 이상하게 뭐 나쁘게 돌아오는 거 아니야? 담보하듯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정말 감사한데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에서 더욱더 감사했고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오냐면 위기에서 나와요. 그 위기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끝까지 아이스강을 응원하는 사람들 나를 대신해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끝까지 나를 믿는 사람들 아니 수강생인데 어떤 수강생은 내 가족보다도 더 가족이라고 나서서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편과 가짜 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항상 PCM에서도 얘기하고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제 수강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당당하고 멋있게 살려면요 이런 거에 잡히는 그런 게 없어야 돼. 비리라고 할까? 그런 부패함이라고 할까? 제가 진짜 이 사람한테 만약에 제가 진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파워와 이 사람의 어떤 이 고소인의 어떤 그 말빨과 뭐 예를 들면 고소인의 어떤 그런 화려함과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뭔가 이득을 창취하고자 돈만 그냥 생각하고 진짜 소개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고 내가 좋은 차도 아직도 차도 없다고 했잖아요. 좋은 차도 외제차도 사고 뭐 어쨌든 뭐 멋진 어떤 그런 렉셔리한 그런 것들을 만약 제가 진짜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런 머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멋있게 사는 게 중요한데 저는 절대 누구한테 약점이 안 잡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약점이 안 잡히려면 항상 똑같아야 돼요. 속과 겉이 똑같아요. 한국 사회는 속과 겉이 똑같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아니에요. 요즘에 SNS, 소셜 미디어가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앞으로 점점 어때요? 밝혀지는 거예요. 사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패함이 밝혀지는 거예요. 네. 왜? 투명해졌잖아요. 그만큼. 소셜 미디어에서 약점이 잡히고 약점이 두려움으로 잡히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망해요. 망하는 요소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매 순간 용기를 내다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축적됐던 게 난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저렇게 투명하지는 못하겠다가 되는데 평소에 작은 결정에 돈 없을 때 이런 결정, 돈 있을 때 이런 결정 그런 기똥찬 결정, 기똥찬 생각을 자꾸 결정하고 그런 결정권을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약점이 안 잡혀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사람들만 흡인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만 흡인하는데 대부분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산가들이었더라고요. 돈을 그걸 많이 벌어봤거나 50억, 100억 정도 있었던 사람들이 그나마 그렇게 벌어봤던 사람들 오히려 저를 또 많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끼리 흡인하는 거예요. 투명하고 진짜 소신껏 소신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 예. 당당한 사람. 당당한 이유는 폼나는 이유는 이런 약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이번에 더욱더 제가 깨닫고 느낀 점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해보자면 위기는 기회고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을 위기에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해야 된다. 본질이 당당해야 되고 그 당당함을 얻고 유지하려면 투명해야 되고 그 투명함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용기를 평소에 많이 내야 된다. 돈 없을 때, 돈 있을 때 상관없이 계속 속과 같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투명한 사람이 나중에는 승자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저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하나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 열심히 산 만큼 공격도 있었다. 근데 그 공격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꽤 상상력이 좋고 당당하고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살았다. 그리고 진짜 이 고소한 내용만 보더라도 뿌듯해요. 또 결국 이게 돈 얘기잖아요. 뭐 판매원들이 콜드콜 강좌 뭐 신청했다. 매출이 상승됐다. 그게 내가 소개해서 그랬다는지 아니면 아이스강이 진짜 나한테 기회를 줘서 그랬다는지 어쨌든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쨌든 먹튀했다. 아니 실제로 누군가는 먹튀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누군가를 성공시킨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뭔가 개입시켜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개입시켜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고 나로 개입을 해가지고 내 이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래도 돈도 만져보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없어. 대부분 그냥 뭐 그렇지. 근데 이 정도로 했다는 건 제 나이에 지금 36살이죠. 이제 곧 2024년 들어가면 37살로 또 올라가네요. 내가 예전에 코칭했을 때 수강생들 37살, 38살짜리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37살 되네요. 와, 갑자기 나이 생각하니까 물론 좀 재수없게 졌던 사람들은 지금 40대 되신 분들이 이런 영상을 어쨌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한면으로는 감사해요. 진짜 내가 뭐라고 이 나이에 참 이런 것도 겪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전쟁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바라보는지 저 이런 것들 참 중요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영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단순히 제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이 저는 이걸 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칼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게 한번 칼 맞아 본 사람들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소송권에 대해서 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유가 투명함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리고 증거자료가 정말 중요한데 그 증거자료가 제가 혼자 다 가지고 있기는 불충분할 때도 많고 해서 그 모든 증거자료에 관한 거는 사람이 힘엔 중요한 가운데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기도 사람으로 기회도 사람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eace.